23년 8월 말 우크라이나 전황과 예측입니다. 6월에 프리고진의 쿠데타가 발생했을 때 당장 이 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당장 가시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라고 대답하면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하는 당장의 가시적인 변화라는 건 전선의 부대가 쿠데타에 가담하거나 연속적으로 쿠데타를 벌이거나 아니면 갑자기 전방사단이 무너지고 전선이 붕괴하거나 푸틴이 갑자기 급사하거나 이런 건데, 그런 변화가 발생하기는 어렵다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전쟁에 분명한 영향을 미친다. 그것도 러시아에 불편한 영향을 미칠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드러난 러시아 군대의 문제는 경직된 국가의 보편적인 특성이기도 한데요. 지휘부의 무능과 조직의 경직성입니다. 즉 전술과 작전에서 융통성, 합리성이 부족하고 상층부로 갈수록 유능하고 실전적인 장교보다 정치적이고 행정적인 인물이 자리 잡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제병협동, 조직적 전술협력의 부재입니다. 즉 상하협력도 안되고 부대 간의 수평적인 협력도 안된다는 거죠. 그 이유는 전에 토전사 때 독서전쟁 때 편부터 누누이 얘기했으니까 이제 그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쿠데타가 발생했으니 푸틴은 군부 인력을 정리할 것입니다. 실제로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조직의 경직성, 무능, 상호 견제와 고립은 더 심해집니다. 이렇게 되니까 살아남은 정치 성향이 강한 지휘관일수록, 능력이 안 되는 지휘관일수록 협력은 거부하고 자신의 충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무리한 작전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격이든 방어든 이런 분위기에서는 단위부대 전투에서는 병사들의 희생을 높이고 사기를 떨어뜨립니다. 이런 경향은 당장은 효과가 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기와 전투력이 급속히 떨어지고 불리한 전황이 발생했을 때 군대가 급속히 동요하고 무너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전체 전선에서는 부대 간의 협력이 안되고 전선 간의 협력이 안되고 무모한 작전을 하다가 희생이 커지거나 전선에 심각한 약점을 노출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화가 이런 가능성을 드러내고 있는 징조일 수도 있겠습니다. 현재 전황을 보면 극단적인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경에 가까운 동북부 전선에선 스바톱의 쿠만스크 지역이죠. 애초에 우크라이나 공세가 이쪽은 약했어요. 그러자 러시아군이 공세로 나가서 진격을 시작했습니다. 남부의 우크라이나 군보다 북부의 러시아군의 진격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러시아군의 거침없는 진격. 영국도 어젠가 이 방면에서 러시아가 대공세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크라이나에 경고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우크라이나군이 들은 척도 안 하는 것 같아요. 표면적으로는. 우크라이나군은 자포리자 부근 남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대공세로 전력을 과하게 소모하고 반격 종말점에 도달해서 북부의 진격을 막을 여력이 없는 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일종의 치킨 게임이 됩니다. 우크라이나가 아조프해로 동진해서 러시아 점령지를 절단하느냐, 아니면 러시아가 그 전에 하르키우를 위협하느냐.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중남부의 진격을 포기하고, 즉 치킨 게임을 그만두고 병력을 이동시켜서 북부 전선의 진격을 저지해야 한다면 우크라이나의 반격 작전은 사실상 멈추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전선은 다시 휴지기, 정치기를 맞이하게 되겠습니다. 일단 우크라이나군은 아직은 북부 전선에서 별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남부 전선에 주력하고 있는데 남부 전선 상황을 보면 특공대 기습도와 같은 거 빼고요. 댐과 다리가 폭파된 상황이라 우크라이나군이 헤르손 지역에서 대규모 도하 작전을 벌이기는 여전히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유일한 희망은 지금의 자포리자 돌파구입니다. 돌파구의 장단점, 북부전선의 상황은 지난번에 제가 한번 영상을 만들게 있으니까 못 보신 분들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자포리자 돌파구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조금 진격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로보티네 마을을 완전히 점령하고 여기에 공격 거점을 마련하는데도 성공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느 마을 점령했다고 하면 당장 뭐가 발생하기를 기대하는데 하나의 거점을 점령하면 당연히 적도 반격을 해옵니다. 그리고 그 반격에서 버텨내기 위하고 특히 포격이나 공습을 막아내려면 충분한 진지 구축을 하고 주변을 밀어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래서
어느 마을을 점령했다. 그리고 그럼 그 다음날 왜 소식이 없어? 이거는 정말 전쟁을 모르시는 분이 말씀하시는 거고, 거기에 깃발을 꽂은 거하고 거기를 하나의 완전한 거점으로 만드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시차를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 시차가 지났어요. 우크라이나군이 로보티네 마을을 완전히 점령하고 공격 거점으로 확보하긴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러시아군의 1차 방벽, 지뢰 방벽에 구멍이 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2, 3일 더 상황을 지켜보긴 해야겠는데 우크라이나군이 이곳을 발판으로 토크마크나 베르단스크 지역으로 진격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볼 때는 베르단스크로 직행하진 않을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랬지만 제공권 문제 때문에 우크라이나군 앞에 러시아군이 없다고 해도 무리해서 베르단스크까지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토크마크에서 베르단스크까지가 90km입니다. 토크마크 주변까지만 진출하면 베르단스크 지역까지가 하이마스 사정권에 들어옵니다. 미국이 에이테크스까지 지원하면 사실상 러시아군의 보급선이 우크라이나군의 화망 아래 들게 되면서 남북이 확실하게 절단이 나버립니다. 이것만 해도 큰 성공인데 우크라이나군이 1차 방어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런 공세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에 러시아군의 3중 방어선이란 것이 절대로 똑같은 강도의 3중 방벽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러시아군은 과도하게 1선 방어에 집중하고 있다. 2선, 3선은 1선의 보조다. 1선만 뚫으면 2선과 3선은 그리 강하지 않으며 우크라이나 기동부대가 그토록 원하던 자유로운 기동과 기동전을 보장해주는 여건이 마련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1차 방어선을 드디어 돌파한 거죠. 그렇다면 이 남부전선에서는 일단 차단과 격리에 집중하고 북진에서 바흐무트 전선을 지키는 러시아군의 측방과 후방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부전선에서도 우크라이나군의 진격이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예측한 대로 러시아군이 일선 방어에 집중해서 후방의 예비대가 부족하고 타 전선의 부대와 협력이 원활하지 않다면 이 작전도 큰 성공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작전적 가능성입니다. 군사작전이란 나의 전략 전술적 필요성만으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상대방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예비대가 당장 생길 것 같지는 않지만 위기가 닥치니까 러시아 군부에서 협력작전을 지시할 수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시가전을 피하고 있는 게 확실한데 만약에 토크마크에서 러시아군이 후퇴하거나 심각하게 약하다면 바흐무트 쪽의 북진보다는 토크마크 점령을 우선시할 수도 있겠죠. 우크라이나군이 만약에 토크마크에 진입해서 시가를 점령한다면 정말로 전체 전선을 요동시킬 만한 거대한 말뚝을 박는 것이 됩니다. 전쟁은 예언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상정해 두고 그때그때의 상황을 점검해야 됩니다. 공격하는 쪽이나 방어하는 쪽이나 마찬가지요. 자신의 역량과 상황을 보고 거기에 적절한 상황에 대응하고 거기에 또 대응하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켜보는 사람에게나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적용되는 원칙이고 융통성이고 이것을 손자가 임기응변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직 성급한 감이 있지만 제가 올해 후보 로보틴의 토크마크 지역의 전황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번 대반격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대략적이긴 하지만 작전 목표와 방향성, 시안을 제시하고 시작한 작전이 이것이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크라이나가 어디를 점령한다, 우리가 어디까지 간다 이런 말은 안 했는데 이 전선의 남북의 연결점을 끊어서 남북 교통로에 러시아군 보급소를 러시아군 화망 아래 둔다라는 목표는 분명히 제시했고요. 이것을 시행하는데 3주에서 한 달 정도 걸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동안에 실망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 보면 그 시한도 비슷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즉 애초에 3주 내지 한 달이라는 시간이 사기 진작용 발언이 아니었고 우크라이나군이 정확한 계산에서 나온 발언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지뢰밭, 지뢰 제거, 돌파 능력, 러시아군의 전력에 대한 명확한 예측과 계산이 가능했다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우는 우크라이나군이 처음에는 무지막지한 지뢰밭이 정말 당혹한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제거 능력이라든가 대응 전술에서도 어느 정도 방법을 찾은, 즉 계산 가능한 정도의 역량을 갖춘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올해 후보 로보틴의 토크마트 지역의 전황은
우리가 앞으로 한 열흘 동안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하고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를 가지고 전황을 지켜보시면 흥미로운 관측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단계에서 우크라이나군의 대반격이 만약 실패한다면 그 실패하게 되는 요소, 조건은 무엇일까? 또 성공한다면 성공할 가능성은 무엇일까? 진격의 러시아를 실현하고 있는 북부전선,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